봅시다. 보자. 자, 우리 민준이만 들어오면. 보자. 설명할게. 잠깐만 봅시다. 우리 기출 리버스 교재를 쓰고 있는데 교재가 어려워. 이게 선생님이 사실 미적분 기출 리버스를 보고 교재를 결정을 좀 했었는데 확통이 미적분보다 난이도가 좀 높은 것 같아. 그러니까 같은 스텝 3를 비교를 했을 때 약간 확통은 이게 스텝 3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들이 있어. 그래서 스텝 4로 가면 또 더 마찬가지고. 근데 요즘에 확통의 추세가 좀 그래. 확통의 추세가 옛날 문제들이 좀 난이도가 좀 높았었어. 그래서 그런 게 좀 더 있어가지고 조금 변형을 좀 하려 그래. 우리가 지금 S반이 있고 A반이 있고 B반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B반이 있어. 그래서 원래 S반은 4, 5를 메인으로 볼라 그랬고 A반은 스텝 3, 4를 메인으로 볼라 그랬고 B반은 2, 3를 이렇게 메인으로 보고 4를 좀 추가해서 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S반에서도 수업을 하고 나니까 못 듣겠다. S반에서 하고 A반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이게 스텝 5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서 조금 바꿔서 S반은 3, 4를 메인으로 볼라 그래. 3, 4를 좀 메인으로 봐서 3는 약간 좀 알아서 해오고 4를 좀 연구하는 판, 그리고 5를 좀 선별해서 보지 않을까? 선별해서 볼 것 같고 A반도 이제 A반은 스텝 3를 좀 메인으로 볼 거고 4를 좀 선별해서 볼 거고 2는 좀 각자 하고 질문만 받는 쪽으로 갈 거야. 이제 B반은 스텝 2, 3에서 2를 좀 메인으로, 그러니까 2를 메인으로 간다기보다는 2는 꼼꼼하게 좀 보고 3를 다는 못 볼 것 같아. 선별한다고 하긴 좀 그런데 한 7, 80%만 보지 않을까. 3에서 좀 내가 과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이나 아니면 좀 3인데 쉬운 문제들은 좀 개별적으로 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2는 좀 꼼꼼하게 보고 3를 메인으로 보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반은 1은 좀 자율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만약에 2가 좀 할만하다 싶으면 A반 가서 듣는 게 무조건 도움이 될 거야. 무조건 도움이 될 거고, 만약에 내가 3가 좀 버겁다, 2를 혼자 푸는 게 버겁다라고 하면은 우리 반이 B반이 좀 맞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좀 바꿔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질문을 좀 꼼꼼하게 받을게. 오늘 스텝 2 변형편이랑 그다음에 우리 스텝 3 변형해서 선생님이랑 수업한 문제들이 이렇게 숙제였잖아. 그래서 얘네들 질문 좀 꼼꼼하게 받고 그 다음에 스텝 3 나머지 오늘 경우에서 스텝 3 나머지 선별해서 한 10대 문제 정도 볼 거고, 그리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정말 확통해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지 한 문제 정도는 좀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스텝 4에서 한두 문제 정도 시간 되면은 한두 문제 정도 킬러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하나 좀 보고 그 다음에 오늘 확률 기본적인 거 스텝 2 확률 기본적인 거 스텝 2까지 좀 보려고 하거든. 그래서 우선 질문을 좀 꼼꼼하게 받고 갈 테니까 질문을 좀 꼼꼼하게 받고 하나만 좀 얘기하고 갈게. 내가 어제도 했던 얘기고 미적분 시간에도 했던 얘기야. 미적분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교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기출편이 있고 변형편이 있잖아. 그래서 사실 이게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냐 나쁘냐에 대해서는 항상 선생님들마다 갑론을박이 있어. 이렇게 풀었던 문제에 유사 변형 문제를 바로바로 학습해보는 게 과연 이게 좋은 일이냐, 약간 이거 내신형 공부 아니냐라고 말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혹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야. 모의고사형 문제를 푸는 방식들이라는 게 있어. 너희가 이제 오늘부터 느끼기 시작할 거야. 너희가 스텝 2 숙제를 잘 해왔다면 문제를 풀면 풀수록 뭐야 맨날 똑같은 것만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 거야. 이게 들어야만 해. 이게 모의고사형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중에 하나야. 많이 들어오고. 모의고사형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서 약간 반복적으로 내가 익혀야 되는 기술들이 있어. 반복적으로 숙달해야 되는 기술들이 있다고. 이게 나는 지금 너희한테 좀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우리가 이제 사람을 총으로 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사람을 총으로 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너네 완전 옛날에는 총을 쏘잖아. 총의 적중률이 10%가 안 돼. 저기 한 10m 앞에 서 있는데 총이 못 맞춰. 총이 직선으로 못 날아간단 말이야. 근데 이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좀 깊게 들어가면 막 강선이 만들어지면서 총이 똑바로 날아가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껴. 내가 쟤를 쏘면 맞출 수 있거든. 근데 못 쏜다고. 제가 아무리 적이어도 사람이니까 못 쏴. 그럼 언제부터 쏘기 시작하냐면 전쟁이 며칠 지나가서 내 옆에 친구가 다쳐. 실려가. 내 오른쪽에 있던 애가 죽어. 그럼 이제 눈이 돌아가는 거야. 눈이 돌아가. 아, 쟤네들은 악마야. 내 친구들을 죽이는. 그러면 이제 쏘기 시작해. 근데 이제 내가 1차 세계대전인지 2차 세계대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기 시작하거든. 압도적으로. 이게 뭐 때문이냐면 총을 서슴없이 쏴. 적한테 서슴없이 쏜다고. 그게 뭐 때문인지 아니? 놀랍게도 표적지 때문이야. 미군이 옛날에는 다 표적지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만들었어.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해. 근데 미국이 처음으로 표지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는 거지. 이렇게 써놓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사격 훈련을 하다가 전쟁에 나가니까 서슴없이 쏘는 거야. 왜? 그냥 표적지야. 표적지. 사람이 한 100m, 200m 있으면 그냥 실루엣만 보이니까 표적지랑 똑같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그냥 반사적으로 총을 쏘는 거야. 나는 지금 너희가 이런 훈련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문제형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풀어보고 선생님이 풀어줬던 유사 문제를 너희가 반드시 해봐야 돼. 해보면서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뭐 미적분이 됐건 확통이 됐건 수원이 됐건 수투가 됐건 어쨌든 우리가 좀 익혀야 되는 기술들이 있고 반드시 이렇게 써먹을 줄 알아야 되는 혹은 시야를 좀 볼 줄 알아야 되거든. 내가 하나만 얘기해 볼게. 너네 확통이랑 미적분이랑 1등급을 받는 건 뭐가 쉬울까? 확통이랑 미적분을 내가 정말 노베이스 친구를 딱 데려다 놓고 확통을 1등급 맞게 하는 거랑 미적분을 1등급 받게 하는 거 뭐가 쉬울까? 당연히 확통이 쉬워. 아니요, 안 왔습니다. 네네. 확통이 무조건 쉬워. 근데 이렇게 얘기해 볼게. 100점을 맞게 하고 싶어. 수능에서 100점을 맞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럼 너네 확통이 쉬울 것 같니? 미적분이 쉬울 것 같니? 진짜 모든 선생님이 똑같이 얘기할 거야. 무조건 압도적으로 미적분이 쉬워. 100점을 맞게 하는 건 무조건 압도적으로 미적분이 쉽다고. 확통이 어려워. 무슨 말이냐면 확통은 너네 그런 게 있어. 안 보이면 안 보여. 그냥 안 보이면 안 풀려. 이게 어려운 거야, 확통이. 그러니까 내가 너무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상관이 없어. 난이도에 상관없이 그냥 갑자기 봤을 때 안 보이는 문제들이 있다고. 나도 그래.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통 수업 준비할 때 확통 수업하는 게 제일 껄끄러워. 보통 미적분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답이 나와. 답이 나오거든. 근데 확통은 그 특정 패턴을 보지 못하면 답이 절대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내 컨디션에 따라서 혹은 내가 어딘가에 꽂혀 있으면 그게 안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이상아 이거 1번이 기출편이고 2번이 변형편이야. 그래서 확통이 너네 공부할 때 만약에 풀다 보면 되게 어처구니 없이 쉬운 문제가 안 풀릴 때가 있어. 반대로 이거는 진짜 어려운 문제라고 했는데 잘 풀릴 때가 있어. 이게 확통이야. 이게 경우의 수 확률이라고. 너희가 시험을 보거나 문제를 풀 때 이런 습관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 거야. 두 가지가 필요해. 경우의 수 확률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습관은 첫 번째는 문제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어보는 거야. 이게 너네 확률과 통계를 검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 내가 문제를 풀었어. 근데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몰라. 검산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내가 똑같은 방식으로 푸는 건 검산이 아니잖아. 그냥 똑같은 짓 한 번 더 하는 거니까. 그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서 답이 똑같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는 거지. 이게 확통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중에 하나고, 두 번째가 뭐냐면 풀다가 안 보이잖아? 그러면 이건 국어야. 이제 국어 문제라고. 문제를 꼼꼼히 봐봐. 정말 수학은 정보를 더 주지도 않고 덜 주지도 않아. 써있는 문제에 써있는 모든 단어를 써야 돼. 거기서 내가 안 쓴 단어가 있는지 놓친 단어가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래도 안 되잖아? 그러면 다른 문제로 빨리 넘어가. 한 10분 20분 지나서 다시 봐봐. 사람이 뭐에 하나 꽂히면 절대 딴 게 안 보여. 사람이 뭔가에 꽂히면 딴 게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딴 데로 갔다가 다시 와보는 이 행동이 경우의 수나 확률의 수는 되게 크게 작용해. 근데 이거는 수학에서, 모든 수학에서 중요한 작업이니까 이런 연습을, 이 기출문제 공부할 때, 어려운 문제 풀 때 연습을 잘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질문 좀 꼼꼼하게 받고 갈게. 내가 1시간 정도 예상하는데 어제 A반은 내가 질문만 1시간 반을 받았거든. 괜찮으니까 다 꼼꼼하게 보고 갑시다. 우선 스텝 2 변형편에 질문할 거 번호 불러봅시다.
몇 번? 11번. 11번. 23번. 21번. 22번. 12번. 야, 좀만 앞에 좀만 조용히 봐. 빨리. 번호. 19번. 32번. 28번. 18번. 없으면 한다. 31번. 봅시다. 11번부터 볼게. 자, 보자. A, B, C, D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할 때 A가 3번 이상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우리가 이제 나열할 때 개수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나열되는 경우가 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경우를 다 나눠야 되지 않을까? 5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할 때 A가 3번 오고 싶다. 그럼 봅시다. 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이제 이거를 봐봐. 내가 A가 3번 이상, 5개를 택해서 A가 3번 이상 나오고 싶은 거니까 A가 3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A가 4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A가 5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야. 이렇게 한 번만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지금 A만 기준을 잡았거든. 이거를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빨리 할 수 있어야 돼. A가 5개면 그냥 A 5개를 이렇게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그냥 한 가지가 되겠지. 얘는 그냥 한 가지가 되겠다. 그럼 이제 A가 4개야.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 거야. A가 4개면 나머지는 아무거나 와도 되는 거 맞니? 나머지는 아무거나 와도 돼. 이걸 내가 꼭 A 4개랑 B일 때, A 4개랑 C일 때, A 4개랑 D일 때를 나눌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이제 케이스를 나눌 때 너무 많은 케이스를 나누면 안 돼. 적당한 케이스를 나눠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만 얘기해 볼까? 이걸 우리는 대칭성이라고 불러. 경우의 수의 대칭성이라고 부르거든. 무슨 말이냐면 한 번만 써볼게. 내가 만약에 A를 4개를 뽑았어. 4개를 뽑았어. 그럼 나머지 하나에 B를 뽑았을 때랑 C를 뽑았을 때랑 D를 뽑았을 때랑 생각을 한 번만 해봐봐. 이때의 경우의 수랑 이때의 경우의 수랑 이때의 경우의 수는 같은 거 맞니? 같은 거 맞아? 이걸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이걸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이걸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같잖아. 이걸 우리 대칭성이라고 부른다고. 요 놈과 요 놈의 경우의 수는 같으니까 굳이 내가 나눌 필요가 없어. 나눌 필요가 없어.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냥 이걸 나열한 거에다가 여기에 올 수 있는 B, C, D가 3개니까 곱하기 3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경우의 수에서 대칭성의 중요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B가 온다, C가 온다, D가 온다 중요하지 않아. 그냥 네모라고 쳐볼게. 네모. 그러니까 이 네모에는 B에서 C가 올 거, B에서 D 중에 셋 중에 하나가 올 거야. 그럼 나는 그냥 얘를 나열하는 거지. 이걸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지? 그냥 A 4개니까 이 4개 요거 하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잖아. 5팩분의 4팩으로 써도 되는데 5팩분의 4팩으로 써도 되는데 내가 요거랑 좀 연관짓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내가 5개의 자리를 이렇게 만들 거잖아. 이 중에 A가 들어갈 자리를 4개를 고르거나 네모가 들어갈 자리를 하나 고르면 되지.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네모가 들어갈 자리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OC1이라고 쓸 수 있겠네. OC1이라고. 선생님이 항상 상황을 가정하면서 가자 그랬지. 상황을 가정해. 만약에 A, 네모 이렇게 왔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 그럼 이 네모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고? B, C, D 3가지라고. 그러니까 곱하기 3하면 되겠네. 이게 A를 4개 써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접근할 건지 봐봐. 얘 때문이거든. 문제가 어려운 건 얘 때문이야. 내가 A를 3개를 뽑을 거야. 3개를 뽑을 거야. 그럼 나머지 2개는 B에서 D 중에 셋 중에 하나가 오면 돼. 그래서 내가 네모라고 처리를 해볼게. 네모라고 처리를 해볼게. 잘 봐. 이거 나열하는 경우에서 어떻게 되지?
나열하는 경우에서 어떻게 돼? 네모 동그라미 네모 같은 거고 A 같은 거니까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눠도 되니? 3팩 2팩으로 나눠도 돼? 안 돼? 안 돼? 왜? 여기는 BCD니까 막 B 오고 C 오면 다를 것 같아서 아니야 된다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건 같아.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건 네모로 같은 거 아니야?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건 네모로 같지? 네모로 같아. 그러니까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눠도 괜찮아. 왜지? 이게 너네 경우의 수가 어려운 거야. 5개에서 A 3개가 들어갈 자리를 3개 고르거나 네모 2개가 들어갈 자리 2개를 고르면 되지. 뭘 기준으로 잡던 네모 2개가 들어갈 자리 5개를 고른다고 쳐봐봐. 그럼 뭐니? OC이지. OC나 OC3이나 똑같지. 그러니까 A를 기준하던 네모 기준하던 똑같네. OC 계산 어떻게 해? 이게 OC 계산 아니야? 그럼 똑같이 나온다니까. 똑같이 나와. 그 사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조합 같은 거야. 내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가르칠 때 조합이랑 계속 같이 매칭해서 너네한테 설명을 했었거든.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건 네모로 같아. 그러니까 사실 얘도 그냥 5팩 1팩으로 5팩 4팩으로 처리했어도 되는 거야. 같은 거야. 그러고 나서 이 네모에 들어올 애들이 B에서 D 세 가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곱하기 3 해주면 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익혀야 되는 게 모의고사 문제들을 떠나서 이거는 사실 모의고사 문제라고 가정하기에는 그냥 좋은 경우의 수 문제인 거잖아.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3가지가 필요해. 첫 번째, 경우의 수 케이스 나누는 걸 잘 해야 돼. 케이스 나누는 걸 잘 해야 돼. 어떻게? 대칭성을 이용하게끔 잘 해야 돼. 그 다음에 얘네들을 경우의 수를 세는 데 있어서 망설임이 없어야 되거든. 망설임이 없어야 돼. 나는 계속 얘기하는 거야. 베이스가 되는 문제야. 베이스가 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베이스가 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속 체크할 수 있으면서 이게 같은 거구나를 눈치챌 수 있어야 돼. 스텝 2에 있지만 정말 좋은 문제다. 그래서 다 더하면 답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12번 봅시다. 이 질문을 우리 반은 좀 꼼꼼하게 받으려 그래. 나 계속 얘기하는 거야. 여기가 괜찮으면 A반 올라가. A반 올라가는 게 도움이 될 거야. 12번 봅시다. 8,000보다 큰 자연수, 4자리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리 수합이 15가 되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달래. 우리 각 자리의 수, 각 자리라는 얘기가 나오면 나는 이제부터 숫자를 이렇게 한다 그랬지? A, B, D 이렇게 표현할 거야.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익혀놔야 돼. 그래서 1000의 자리를 A, 100의 자리를 B, 10의 자리를 C, 1의 자리를 D라고 할 건데 각 자리 수합이 15가 되고 싶다 그랬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5가 되면 되는데 조건이 하나 더 있지. 8,000보다 커야 된대. 얘가 8,000보다 커야 돼. 그럼 우리가 보통 수가 크다라는 건 결국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맨 앞자리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A가 뭐랑 뭐인 경우밖에 없어. A가 8인 경우랑 A가 9인 경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요게 전부인 거네. 이 문제는 요게 그냥 전부였던 거야. 케이스 2개를 나누는 거. 그럼 A가 8이면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7이 되면 되는 거지. 지금 B, C, D 조건 있니 없니? 없지. 뭐 홀수여야 된다 이런 조건 없는 거잖아. 이걸 만족하는 뭘 찾으면 돼? 음이 아닌 정수기만 하면 되네. 그러니까 0 이상이면 되는 거지 아무거나. 그럼 B, C, D가 결정이 되면 숫자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끝났지. 얼마? 이것도 베이스는 고민 없이 나와야 된다 그랬어.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7개 고르면 되겠다. 그럼 A가 9면 얘가 9니까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6이면 되는 거지. 그치? B, C, D가 결정되면 숫자가 결정되는 거니까 3H. 그 더한 게 답이 되겠다. 계속 얘기하지만 베이스가 되는 건 내가 더 이상 타협해 줄 수가 없어. 이거는 바로바로 나와야 돼. 그래서 저거 2개 더한 게 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8번 가서 꼭 다시 한번 풀어봐봐. 18번 봅시다. 자, 18번에 1학년 2명, 2학년 1명, 3학년 4명이 있는데 원탁이 앉을 거다.
근데 1학년끼리는 이웃하고 2학년하고 1학년은 이웃하지 않는다 그랬어. 1학년은 이웃하고 2학년은 이웃하지 않는데. 그럼 봅시다. 1학년이 2명이고 2학년이 1명이고 3학년이 4명이잖아. 이러면 내가 1학년 이렇게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연습을 시킬 겸 한번 해볼까? 너네 서로 다른이라는 게 나오면 이름을 줘. 이름을 줘. 선생님이 1학년 학생 2명이라 그랬으니까 1A 뭐 1B 이렇게 줄까? 이렇게 2학년 학생이니까 그냥 2라고 주고 3학년 4명이니까 3A, 3B, 3C, 3D. 지금 이 문제는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줘볼게. 그럼 지금 7명이잖아. 7명이 원탁에 앉을 건데 1학년 학생끼리 이웃한데 우리 이웃한다 그러면 뭉탱이 취급할 거지. 뭉탱이 취급할 거야? 그럼 몇 명인 것처럼 느껴지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인 것처럼 느껴지지. 그럼 6명을 원탁에 앉힐 거야. 6명을 원탁에 앉힐 거야. 6명을 원탁에 앉힐 건데 전에 잠깐만 멈춰보자고. 1학년하고 2학년은 이웃하지 않겠대. 그럼 나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이웃하지 않는 건 항상 상관없는 거 먼저 앉힐 거지. 상관없는 거 먼저 앉힐 거니까 누구 먼저 앉히면 되겠어? 3학년 먼저 앉히. 선생님은 문제 푸는 걸 통일시키는 걸 좋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렇게 앉혀보자고. 3학년 4명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는 이건 바로 해도 되지? 3팩이지. 3학년 4명을 원탁에 앉히는 건 3팩이 될 거야. 그럼 이제 여기 사이사이에 집어넣으면 무조건 1학년, 2학년은 이웃하지 못하겠네. 그치? 그럼 자 1학년 덩어리 앉을 자리 몇 개? 4개 곱하기 4. 앉았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그럼 2학년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3가지. 그리고 우리 항상 이웃한다 그러면 조심해줘야지. 이웃한다 그러면 둘이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생각해줘야 되니까 곱하기 2만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해결하는 게 제일 그냥 깔끔하지 않을까.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고 뭐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게 어떻게도 풀 수 있을까? 어떻게도 풀 수 있냐면 2학년이랑 1학년이 이웃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 2학년 잠깐 보류. 1학년 덩어리 하나랑 3학년 4명을 앉혀볼까? 그러니까 5명을 앉히는 거야. 5명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는 4팩이 되겠지. 4팩이 되겠지? 아니면 못 박기로 풀어봅시다. 내가 1학년 여기다 갖다 못 박았어. 1학년 덩어리를 여기다 못을 박은 거야. 그래서 나머지 3학년 4명을 앉혔어. 그럼 3학년 4명을 앉히는 건 4팩이 되겠지. 4팩이 되겠지. 이렇게? 아이고. 그럼 이제 자리가 여기 있잖아. 2학년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어디밖에 없지? 여기는 안 되지. 몇 개? 3개? 3개? 이렇게. 그 다음에 1학년 2명이 자리 바꿀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답은 똑같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정말 무식하게 풀어도 돼. 무식하게 풀어도 되고 우리 그냥 평소에 풀던 대로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상관없는 거 먼저 안 치고 사이사이에 집어넣어도 되고. 그래서 우선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좀 잘 풀어봤으면 좋겠다. 19번도 봅시다.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야. 이거는 정말 내가 타협할 수 없어. 무조건 빨리 만들어야 돼. 왜냐면 함수의 개수를 세는 데 있어서 고민 없이 써야 되는 방법 요것들을 좀 잘 봅시다. 물론 이제 요것 때문에 좀 까다롭겠지만 잘 봅시다. 지금 x가 1, 2, 3, 4, 5인데 x에서 x로 간대. 정해져 있으니까 그림을 그립시다. x가 1, 2, 3, 4, 5고 자 이렇게 가는 함수 f가 있는데 f2는 짝수여야 되고 f4, f3, f2가 점점 크거나 같아져야 돼. 그러니까 x값이 얘네 4, 3, 2 사이에서는 점점 함수값이 작아지는 거니까 단조 감소 함수가 되는 거지. 다시 등호가 들어가지. 순서가 정해져 있고 등호가 들어가 있어.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난 뽑기만 하면 되는데 등호가 들어가 있다. 중복조합이다. 이거는 내가 이제 해결해 줄 수가 타협할 수가 없다. 반드시 기계적으로 써야만 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F2가 짝수. 요것도 요런 것만 빨리 보자고. 여기 F2 있고 여기 F2가 있으니까 F2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겠네. 그럼 F2가 짝수로 가야 되는데 짝수 2개밖에 없으니까 경우 2가지로 나누면 되겠지. 첫 번째 F2가 2일 때랑 F2가 4일 때 이 2개밖에 없겠네. 자 만약에 F2가 2로 간다고 쳐봅시다. 2로 간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F3, F4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리고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함수값 작아봤자 1이잖아.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네. 이게 우리 베이스 문제였지. 1하고 2 사이에서 순서가 정해지고 중복이 허락돼. 그럼 1하고 2 사이 몇 개? 2개. 2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 3의 함수값을 결정하면 되니까 두 개 고르면 되겠다. 그치? 이게 지금 뭐냐면 F3하고 F4의 함수값을 고르는 경우의 수가 될 거야. 그럼 나 아직 안 정한 게 있잖아. F1하고 F5는 안 골랐지? 근데 조건이 없지? F5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 자유롭게 5개. 5개. F5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자유롭게 5개. 이거 다 곱한 게 F2가 2일 때의 함수의 개수가 되겠지. 그럼 F2가 4일 때도 똑같겠다. 이렇게 간다고 치면 얘가 4인 거잖아. 이렇게. 그럼 F4, F3은 1하고 4 사이에서 순서가 정해져 있고 중복을 허락하는. 이게 계속 얘기하는 베이스. 1에서 4까지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고를 거라고? 2개를 고를 거야. 그럼 똑같이 할게. 1의 함수값 자유롭지? 5개. 5의 함수값도 자유롭게 1, 2, 3, 4 중에 5개. 그래서 곱한 거 되겠다. 2개 더한 게 답이 되겠네. 그래서 얘는 정말 잘 해야 돼. 이거는 고민 없이 잘할 수 있는 문제가 됐으면 좋겠고. 21번. 얘도 잘 봅시다. 21번 같은 거 좀 잘 연습해야 돼. 잘 연습해야 돼. 지금 안 되면 꼭 될 수 있게 잘 얘기해 봅시다. 자, 21번 잘 볼게. 빨간색 구슬이 4개가 있고 파란색이 3개가 있고 노란색이 1개가 있는데 문제를 읽어봤더니 4명의 학생한테 나눠줄 거야. 근데 3가지 3개 구슬을 1개 이상씩 받는 학생이 있어야 된대. 요거를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문제야. 3가지 3개 구슬을 1개 이상, 그러니까 1개 이상, 적어도 1개씩은 받아야 돼. 적어도 1개씩은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나는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할 거라고?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미리 1개씩 주고 시작하겠다라는 거지. 미리 1개씩 주고 시작할 거야. 그럼 내가 더 이상 이건 아예 생각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우리 서로 다른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항상 이름을 붙여줘. 나는 눈으로 보고 푸는 게 좋아. A, B, C, D라고 할게. 그러면 1개씩 미리 줄 애 중에 1명을 골라야겠지. 그치? 설계를 해봅시다.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1개씩 받을 학생을 1명 골라야겠지. 1개씩 받을 학생 1명을 골라야 돼. 그게 뭐가 될 거냐면 4가지가 되겠지. 경우의 수가 A, B, C, D. 뭐 4, C라고 쓸 필요 없잖아. A, B, C, D 4가지. 내가 그냥 상황을 가정해. A를 골라가지고 1개씩 줬다고 쳐봅시다. 1개씩 주면 구슬이 4개였는데 1개 줬으니까 3개로 바뀔 거고 3개였는데 2개로 바뀔 거고 1개는 없어져서 이 노란 구슬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네. 그럼 이제 나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빨간 구슬 3개랑 그치? 파란 구슬 2개를 그냥 나눠주면 되지. 조건 없지. 아무것도 없어. 뭐 못 받아도 된다 그랬으니까 이거 나눠주면 끝이야. 그럼 생각을 해봐. 내가 빨간 구슬 3개, 파란 구슬 2개를 나눠줄 거야. 내가 지금 너네한테 여기다가 빨간 구슬 3개랑 파란 구슬 2개를 나눠준다고 쳐봐봐. 그럼 내가 갑자기 분신술을 써가지고 빨간 구슬, 파란 구슬을 동시에 나눠줄 수 있니? 아니지. 빨간 구슬은 빨간 구슬대로 나눠주고 나서 행위가 끝나면 파란 구슬 나눠주면 되는 거지. 이게 나눠주는 행위의 정석적인 방법이야. 뭐라고? 따로따로 생각한다고.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지. 빨간 구슬 나눠주는 거 생각해봐. 우리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같은 빨간 구슬 3개야. 어떤 빨간 구슬을 받았는지는 구분 못해. 그럼 뭐만 중요하다 그랬지? 저번 시간에 내가 계속 강조했던 거잖아. 받은 개수만 중요하다고. 받은 개수만 중요해. 내가 A, B, C, D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 얘는 A가 받은 빨간 구슬의 개수를 라지 A라고 쓰고 그냥 똑같이 이렇게 쓸게. B, C, D라고 하면 얘네가 다 받은 빨간 구슬의 총합이 3개다라는 거밖에 나는 모른다고. 요거밖에 모르는 거야. 이게 우리가 같은 구슬, 같은 사탕을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베이스 문제인 거지. 그래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강조했던 거고. 1개도 못 받아도 된다 그랬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의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3개를 고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익혀야 되는 건 뭐야? 같은 걸 나눠주는 건 의미 아닌 정수의 의미 아닌 정수에는 바로 중복주어. 이걸 계속 쓰는 거지. 그럼 이제 이게 익혀졌으면 파란 구슬 다시 같은 파란 구슬 2개를 나눠주는 건 또 어떻게 생각하면 돼? 선생님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쓸게. A가 받은 걸 A 프라임, B 프라임, D 프라임이라고 쓰면 이게 2개이다밖에 모른다고. 이게 지금 같은 문제다라는 거지.
이게 같은 문제야. 그러니까 얘는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몇 개? 2개? 4H2가 되겠다. 그래서 요거를 다 곱한 게 답이 되겠다. 계속 우리는 이런 걸 익혀야 돼. 같은 걸 나눠주는 건 중복조합으로 저렇게 정수회로 처리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만 잘 익히면 되겠다. 그 다음 23번 봅시다. 23번도 이런 게 갑자기 만나면 당황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봐.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뭐 27번이기도 했었고 변형이긴 하지만 갑자기 만나면 당황할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잘 봅시다. 지금 네 문자 A, B, 라지 X, 라지 Y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택해서 나열할 건데 양끝 모두 대문자가 올 거고 라지 X는 한 번만 나올 거래. 한 번 이상 나올 거래. 얘도 이제 2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잘 봅시다. 나는 5개를 나열한다 그러면 무조건 그림을 좀 그릴 거야. 5개를 나열한다? 무조건 그림을 그릴 거라고. 나열한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 볼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직순열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문제를 만날 가능성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거의 없거든. 너무 고마운 문제야. 그래서 그림을 그릴 거라고. 5개를 나열할 건데 양쪽 끝에는 대문자가 와야 된대. 대문자. 그러니까 여기는 X 아니면 Y가 와야 되고 여기는 X 아니면 Y가 와야 돼. 그 다음 여기 가운데에는 아무거나 와도 되는 거지. 가운데에는 A, B, X, Y 아무거나 와도 돼.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양 끝에 대문자는 썼고 요거 X가 한 번 이상 나와야 되거든. 어떻게 처리할까? 한 번 이상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니? 이걸 약간 수학적으로 번역하면 뭐라고 할까? 적어도 한 번이 되겠지. 적어도 한 번이 될 거야. 그러니까 뭐가 편해?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거든. 되게 아이러니한데 적어도가 나온다고 무조건 여사건을 쓰는 건 아니라 그랬어. 적어도가 나온다고 무조건 여사건을 쓰는 건 아니야. 지금까지 수능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 적어도인데 여사건 쓰면 더 힘들어지는 경우. 그냥 세는 게 더 빨랐던 경우. 근데 반대로 적어도라는 말이 없어도 여사건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필요하다고. 나는 계속 국어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라지 X가 적어도 한 번 나오는 거니까 나는 어떻게 푸는 게 좋을 것 같아? 전체에서 X가 안 나오는 거 풀어도 되겠네. 전체에서 X가 안 나오는 거 풀어도 될 거야.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너무 편하지.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풀면 돼. 여기 X 아니면 Y 2가지. 여기 X 아니면 Y 2가지. 나머지는 다 4가지. 이게 우리가 순열 문제를 푸는 방법이었잖아.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네. 그럼 X가 이게 다른 색으로 할까? X가 안 나오는 경우의 수. X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 Y 하나밖에 없겠네? 여기도 Y 하나밖에 없겠네? 그럼 여기는 X가 안 되니까 A, B, Y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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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뺀 게 답이 되겠다. 이게 답이 되겠지. 그래서 전체에서 이렇게 해서 풀 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 아니면 어떻게 풀 수도 있을까? 어떻게 풀 수도 있을까? X가 한 번 이상 나온다고 했으니까 X가 한 번 무조건 나오게 만들고 문제를 풀어도 되지. X가 무조건 한 번 나오게 만들고 풀어봐. 그럼 내가 둘 중에 하나에 아니다. 이건 안 할게. 그냥 한번 고민해봐. 지금 말하면 좀 중복되는 것도 생길 것 같아서 고민만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24번, 31번.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정말 잘해야 돼. 이것도 베이스야. 선생님이 우리가 이제 적어도 2, 3등급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행동, 고민 없이 나와야 되는 거 2가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인 의미 아닌 4라고 할까? 4인 의미 아닌 정수회를 구하라 그러면 서로 다른 3개 중에 4개 고르는 거 고민 없이 나와야 되고 이거 중복조합. 가장 내가 첫날부터 얘기한 베이스 2개야. 1부터 4까지 내가 고르기만 하면 돼. 그럼 알아서 순서대로 찾아갈 건데 등호가 있으니까 중복을 허락한다고. 1부터 4까지 4개 중에서 A, B, C가 될 3개를 고르면 된다고. 이게 지금 이 2개는 정말 고민 없이 나와야 돼. 이걸 고민하고 있으면 빨리 강의 다시 들어. 그럼 봅시다. 얘는
x, y, 6, g, w, 14야. 이렇게 만족시키는 짝수 x, y, z의 순수단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여기만 이렇게 쳐볼게. 당연히 이거 따로 풀고 베이스잖아. 베이스니까 이거 따로 풀고 이거 따로 풀어야지. 베이스니까 이거 따로 풀어야지. 따로 풀어야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x, y, g, w가 다 뭐래? 짝수래. 나는 바꿔도 돼. x가 짝수니까 뭐 얘를 막 2x 프라임 이렇게 바꿔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x, y가 될 수 있는 거 짝수라며. 그럼 2에서 6까지 짝수 뭐야? 2, 4, 6 중에서 2개 고르면 되겠네. 그치? 2, 4, 6 중에서 등호를 허락하니까 중복을 허락해. 3개 중에, 그래서 내가 이것도 얘기했잖아. 1부터 4까지 4개 중에 3개. 2부터 6까지 짝수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x, y가 될 2개 고르면 되겠네. 그럼 얘는 6에서 14까지 6, 8, 10, 12, 14 5개잖아. 5개 중에 2개 고르면 되는데 같아도 되니까 중복 허락해. 곱한 게 답이겠다. 동시에 할 거니까. 봐봐. 1 이거 한 번만 생각해봐. 봐봐. 지금 이게 1학년 때 배운 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베이스 문제야. A, B, C가 순서가 정해져 있어. 순서가 정해져 있어. 1부터 10까지 크거나 같잖아.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이게 우리가 경우의 수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인 거야. 순서가 정해지면 나는 뽑기만 하면 돼. 뽑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왜? 예를 들어서 내가 봐봐. 1부터 10까지 세 숫자를 뽑았어. 내가 5, 2, 9 이렇게 뽑았다고 쳐볼게. 세 개를 뽑은 거야. 그럼 알아서 A가 눈치껏 뭐 가져가야 돼? 제일 조그만 거 가져가야지. 2 가져가야지. B가 눈치껏 5 가져갈 거고 C가 눈치껏 9 가져갈 거야. 내가 뽑기만 하면 된다 그랬지. 무슨 말이야?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만약에 9, 2, 5 순서를 뽑았어. 순서를 다르게 뽑았어. 똑같이 눈치껏 A가 2 가져갈 거고 B가 5 가져갈 거고 C가 9 가져가겠지. 순서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그러니까 뽑기만 하는 거잖아. 뽑기만 한다는 게 조합인 거지. 조합인 거야.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10개 중에서 A, B, C가 될 3개를 뽑기만 하면 된다가 1학년 때 중요한 내용이었어. 근데 등호가 생겼네. 등호가 생겼네. 뽑기만 하면 되는데 같아도 된다? 중복을 허락한다는 거잖아. 중복을 허락해서 뽑기만 하면 되니까 얘가 H로 바뀌면 되는 거지. 그래서 베이스가 되는 문제인 거라고. 나는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뽑기만 하면 된다는 걸 되게 많이 써먹는 편이야.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많이 써먹는 편이거든. 그래서 얘네들을 좀 잘 익혀 놓읍시다. 그래서 31번 중요한 문제였고 32번 얘도 이제 약간 그런 거야. 문제 해석이 좀 전부인 문제야. 그런 문제가 많아. 어려운 문제일수록, 다시 나 좀 봐줘. 어려운 문제일수록 뭐가 중요해? 문제 해석이 전부야. 수식은 중요하지 않아. 아니 이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나발이고 뭘 해석을 해야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내가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해야 뭘 해야 될지가 보여. 그래서 국어야. 진짜 국어야. 확률과 통계는 내가 계속 경험치 많이 쌓아라, 많이 봐라 얘기하잖아. 미적분은 계산만 잘하면 돼. 진짜 계산이 전부야. 확률과 통계는 문제를 많이 봐야 돼. 많이 보고 손으로 내가 익혀봐야 돼. 지금 이 문제는 요게 전부야. 서로 이웃한 두 개의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소수가 되고 싶대. 서로 이웃한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소수가 되기 위해서 나는 이걸 어떻게 문제에 적용해야 하는가가 전부인 문제라고. 요것만 하면 문제가 쉬워져. 한 번만 생각해봐. 1, 2, 3, 4, 5, 6 이렇게 있어. 두 개를 곱해가지고 소수가 돼야 돼. 두 개를 곱해가지고 소수가 되려면 케이스가 뭐뭐 있니? 여기서 곱해서 소수되는 거 1, 3, 1, 5, 1, 2도 있네. 요거밖에 없는 거 맞아? 1, 2, 1, 3, 1, 5 세 가지밖에 없어. 곱해서 소수가 될 수 있는 케이스가 1, 2, 1, 3, 1, 5 세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n간하면 다 곱하면 뭐야? 소수가 아니야. n간해서 곱하면 다 소수가 아니라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 생각해봐. 어떻게 하는 게 편할 것 같아?
전체에서 아닌 거 뺄래? 그냥 하나하나 나눌래? 전체에서 아닌 거 뺄래? 지금 이게 너네 1, 2, 1, 3, 1, 5 곱한 게 소수가 되는 거지. 그치? 나머지는 다 합성수거든? 그러면 1 옆에 2도 오면 안 되고 3도 오면 안 되고 5도 오면 안 돼. 1 옆에 2, 3, 5만 와야 돼. 잠깐만 다시. 서로 이웃한 두 개의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소수가 되는 거니까 소수가 하나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 2 이웃해도 되고 1, 3 이웃해도 되고 1, 5 이웃해도 되는 거지. 이런 조합이 하나만 나오면 돼. 그럼 모으면 안 돼. 모으면 안 돼. 1 옆에 4, 6 있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 맞아? 1 옆에 4, 6 있으면 무조건 안 돼. 그래서 얘는 여사건이 편해. 이 해석이 전부의 문제야. 물론 1, 2, 1, 3, 2로 짝지어서 문제 풀어도 되는데 여사건이 편하다고. 다시 전체에서 절대 소수가 안 나오는 케이스를 뺄 거야. 절대 소수가 안 나오는 케이스 뭐밖에 없을까? 1하고 2, 3, 5가 있으면 소수가 된다며. 그럼 1 옆에 무조건 누가 있으면? 4하고 6이 있으면.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이 해석이 전부라고. 이렇게 덩어리가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덩어리가 만들어지면 죽었다 깨어나도 소수 못 만들겠지. 맞니? 1 옆에 4, 6이 딱 붙어 있는 거야. 요거랑 그럼 나머지 2, 3, 4 나열하는 거겠네. 그럼 이것도 대칭성 보이지? 이렇게 나열하나? 이렇게 나열하나 똑같으니까 이거 나열한 거에다가 곱하기 2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끝났지? 원순열. 전체는 그냥 6개 원순열이니까 5팩이지? 5팩에다가 자 이거 덩어리 생각할 거야? 하나, 둘, 셋, 4개를 원순열 나열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3팩? 에다가 둘이 자리 바꾸는 걸 내가 지금 이렇게 나눈 거니까 이게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문제 해석이 전부다. 우리가 오늘 스텝 3 몇 개 풀 거고 스텝 4도 봐서 한두 개 볼 거고 하면 결국은 문제 해석이 전부가 될 거거든. 물론 중간중간에 계산하는 과정도 좀 까다롭겠지만 이런 거 좀 잘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스텝 3 변형편이 숙제가 많지는 않았는데 스텝 3 변형편도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갑시다. 이거 질문하고 쉴게. 스텝 3도 클리닉, 우리 원래 클리닉으로 했어야 될 건데 변형편 질문할 거 있으면 번호 불러봅시다. 45, 46, 49, 39, 40번, 50번, 43번. 만약에 나는 다 풀었는데 질문하고 싶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와서 꼭 질문해. 얼마든지. 봅시다. 스텝 3. 39번. 이거 정말 우리 요거 보자. 나 이거 하고 쉴게. 이거 하고 쉴 테니까 이거 하나만 잘 들어줘. 너무 중요한 문제야. 내가 너희가 꼭 잘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베이스가 되는 문제다라고 말하기 조금 과한데 이제 선생님은 좀 결이 같은 문제가 있거든. 항상 모의고사를 푸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빠짐없이 나오는 행동들이 있는데 우리가 치역의 개수가 정해진 문제, 치역의 개수가 정해진 문제가 있어. 무조건 3개가 다 화살표를 맞아야 되는 문제들 막 있잖아. 우리 저번 시간에 내가 치역 공역이 같은 문제를 풀 때 되게 강조했었어. 요거랑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거, 이런 문제 모두가 적어도 1개씩은 받아야 되는 문제. 적어도 1개씩 받아야 되는 문제. 근데 내가 이제 적어도 1개씩 받는 문제를 풀 때 미리 1개씩 주고 시작하는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뭐냐면 하나를 주는 게, 한 종류를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나눠줘. 여러 개를 나눠주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이 문제처럼 사과, 배, 귤을 나눠주는데 사과를 적어도 1개씩 받아야 된다 그러면 사과 1개씩 주고 시작하면 돼. 근데
세 종류를 합쳐가지고 셋 중에 한 개는 받아야 되는데 서운하지 않게. 그러면 미리 주고 시작 못하잖아. 다른 종류니까 미리 못 준다고. 그러니까 미리 주고 시작하지 못하는 문제들, 지금 문제처럼 이게 같은 결의 문제야. 똑같은 문제야. 그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이거 빨리 이번에 여기서 익혀봅시다. 완벽하게 익혀야 돼. 봅시다. 지금 문제를 보면 사과, 배, 귤 세 종류의 과일이 각각 3개씩밖에 없어. 근데 5개를 선택해가지고 3명한테 나눠줄 거야. 그럼 이 3명도 내가 빨리 이제 A, B, C라고 이렇게 나눠볼게. A, B, C라고 나눠보고 나눠줄 건데 얘를 좀 먼저 볼게. 세 종류의 과일 중에서 선택하지 않는 과일은 없대. 이게 문제를 좀 쉽게 만들어 주는 거야. 케이스를 줄여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3개, 2개, 0개는 안 된다고. 한 개씩은 뽑아야 되니까 과일을 뽑는 데 있어서 이것도 케이스를 내가 대칭성을 이용해서 뽑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내가 종류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과일의 종류만 가지고 생각해봤을 때 케이스가 요거밖에 없는 거 맞니? 3개 하나를 뽑거나 또는 2개 하나를 뽑거나야. 이걸 이제 너네가 케이스를 나눌 때 사과 3개, 배 하나, 귤 하나, 배 3개, 사과 하나, 귤 하나, 귤 3개, 사과 하나, 배 하나가 아니라 그냥 한 종류는 3개, 나머지는 1개씩이라고 크게 퉁쳐서 케이스를 나누고, 한 종류는 2개, 한 종류는 2개, 나머지는 1개로 큰 퉁쳐가지고 크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난 케이스를 2가지로 나눌 거야. 2가지로. 과일을 3개, 1개, 하나 이렇게 뽑는 경우랑, 두 번째로 과일을 2개, 하나 이렇게 뽑는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자, 그럼 이제 과일을 3개 하나 나눈 다음에 그 다음 내가 A, B, C에다가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A, B, C 알았지? A, B, C한테 나눠주면 되는데 한 명도 못 받은 학생이 있으면 안 돼. 잘 해봅시다. 자, 우선 요거부터 해결해야겠지. 예. 과일을 3개 하나로 뽑는 경우에서부터 생각을 해야지. 내가 아직 뭘 3개 뽑고 뭘 1개씩 뽑을지 안 정한 거니까 이거는 내가 사과, 배, 귤 셋 중에 하나 3개 뽑을 거 정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1개 뽑는 걸로 정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사과, 배, 귤 세 종류 중에 3개 뽑을 한 종류를 고르면 나머지는 결정돼. 이거는 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과일을 뽑았어. 이렇게. 그래서 이 상황을 좀 가정하면서 가자 그랬어. 내가 만약에 사과를 3개, 배를 1개, 귤을 1개를 A, B, C한테 나눠줄 거야. 근데 못 받은 학생이 없어야 된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어떻게 풀어야 돼? 못 받은 학생이 없어야 돼. 우리는 요게 전부라고. 이게 전부야. 어떻게 할 거야? 전체 경우에서 뭘 빼줘야 돼? 뭘 빼줘야 돼? 못 받은 학생이 있는 걸 빼면 되는 거지. 맞니? 전체에서 못 받은 학생이 있는 경우를 빼면 돼. 그럼 지금 못 받은 학생이 있는 경우가 케이스가 몇 종류가 나오니? 2종류가 나오는 거 맞아? 2종류가 나와야 돼. 2종류가 나와야 돼. 어떻게 2종류야? 첫 번째, 한 명한테 몰빵하는 경우야. 한 명이 모두 받는 경우가 있겠지. A, B, C 중에서 A가 다 받거나 B가 다 받거나 C가 다 받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두 명만 받는 경우가 있겠지. 이걸 빼줘야 된다고. 맞아? 치역의 개수가 정해진 문제건 못 받은 학생이 없는 문제건 전체에서 못 받은 경우가 있는 거, 전체에서 치역의 개수가 전체인 걸 만족 못하는 경우를 뺄 거라고. 항상 이게 아주 중요한 스킬이야. 난 이게 표적지라고 생각해. 지금 좀 속상한 얘기지만 사람 모양의 표적지 만드는 연습하는 거라고. 고민 없이 나와야 돼. 그럼 봅시다. 사과 3개, 배 하나, 귤 하나를 ABC한테 나눠줄 거야. 이거는 진짜 베이스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따로따로 가야 된다고. 따로따로 가야 돼. 사과 3개를 ABC한테 나눠주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밖에 못 풀어? 이렇게. 그래서 그냥 스몰 ABC라고 쓸게. 얘네 셋이 각각 받은 사과의 개수를 ABC라고 하면 더한 게 3인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밖에 못 하잖아.
그러니까 고민 없이 3H3인 거지. 곱하기지. 3H3이 될 거야. 자, 그럼 배 한 개를 나눠주는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이라고 하지 마. 한 개잖아. 우리 그냥 너무 막 공식에 꽂히는 게 아니라 그냥 본질에 생각을 해봐. 본질. 한 개를 세 명한테 나눠주는 경우는 세 가지지 뭐. A한테 주거나 B한테 주거나 C한테 주거나 세 가지. 그러면 귤 한 개 나눠주는 경우도 세 가지. 이렇게 이게 전체 경우야. 여기서 안 되는 걸 뺄 거라고. 한 명한테 몰빵해 주는 경우는 쉽지. 싹 다 A한테 주거나 싹 다 B한테 주거나 싹 다 C한테 주거나 몇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지금 중요한 건 이거라고. 요게 중요한 거야. 두 명만 받아야 돼. 다시. 정확하게 두 명이 받아야 되는 거야. 정확하게 두 명이 받아야 돼. 또 무슨 느낌 들어야 돼? 전체에서 아닌 거 빼야 된다고. 두 명이 정확하게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빼야 돼? 전체에서 한 명한테 몰빵해 주는 거 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표적지라니까 보자마자 나와야 돼. 두 명이라고 정해졌잖아. 정확하게 명수가 정해졌으니까 나눠주는 전체 경우에서 한 명이 몰빵으로 받는 경우를 빼줘야 된다고. 그럼 자, 두 명한테 줄 거야? 그럼 뭐부터 해야 돼? 첫 번째로 두 명 선정부터 해야지. 누구한테 줄 건지. A, B, C 세 명이잖아. A, B, C 세 명이니까 두 명한테 줘야 되니까 그 두 명을 먼저 골라야지. A, B 두 명을 먼저 골랐어. 자, 그럼 골랐어. 자, 그럼 다시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A, B한테 사과 3개, 배 하나, 귤 하나 나눠주는 거라고. 그럼 A, B 두 명한테 사과 3개 나눠주는 경우서 여기다 잠깐만 쓸게. 자, A, B 두 명한테 같은 사과 3개 나눠주는 경우는 A 더하기 B가 3이 되면 되는 거지. 그럼 2H3인데 선생님이 이런 거 두 개한테 나눠주는 건 2H3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얘가 값이 결정되면 얘가 결정되는 거지. 3, 0, 2, 1, 1, 2, 0, 3이잖아? 그럼 얘가 결정되면 얘가 값이 나오는 거니까 요것만 세면 되는 거지. 그래서 A가 받을 수 있는 게 3, 2, 1, 0 해서 4가지인 거지. 이렇게 세야 돼. 이거 내가 지금 연습시키는 거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A, B가 사과 3개를 나눠 받는 경우는 4가지. 그치? 배 하나는 A한테 주거나 B한테 주거나 2가지겠지? 귤도 A한테 주거나 B 하나 주거나 2가지야. 여기서 뭘 빼줘야 된다고? 사과 3개, 배 하나, 귤 하나를 싹 다 A가 몰빵해서 받는 경우, 싹 다 B가 몰빵해서 받는 경우 몇 가지? 2가지를 빼줘야 정확하게 2명만 받는 게 나오겠지. 정확하게 2명만 받는 게 나올 거야. 그래서 요거를 빼줘야 된다고. 요거를 빼줘야 돼. 나온 김에 그냥 계산만 합시다. 3, 여기 3이고 곱하기 3H3이면은 얼마니? 6C 3이지. 6C 35 15 15 곱하기 9 에다가 빼기 얘가 3이고 얘가 얼마야? 4 16에서 14 3 52 55 이렇게 나오겠지. 이제 하나 더 남았잖아. 이거 되겠지. 되겠지. 이거 좀 빠르게 선생님 식만 써볼까? 빠르게 식만 써볼게. 이게 이제 나는 너네들한테 설명하느라 이렇게 막 구구절절 쓰면서 간 거지. 이제 우리가 실전적으로 문제를 푼다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자, 두 개 하나. 과일 뽑아야지. 과일 선정해야지. 나는 한 개 뽑을 과일 하나만 정할게. 그럼 나머지는 2개씩 뽑으면 되니까. 그래서 3C1이 되겠지. 혹은 2개 뽑을 과일 3C. 이게 조합에 같다는 성질 쓰는 거잖아. 이것만 쓸 거야. 과일 뽑았어. 그럼 이제 나눠줄 거야. 나눠줄 건데 전체에서 아닌 거 뺄 거라고. 그럼 두 개 하나를 나눠줄 거야. 자, 봐봐. A, B, C한테 사과 2개 나눠주는 경우 얼마?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가 되면 되니까 3H. 얘도 3H. 한 개를 나눠주는 경우는 3가지. 여기에서 뺄 거야. 뺄 거야. 첫 번째, 몰빵해주는 경우 3가지. 나 계산 45니? 고마워. 이렇게. 그 다음에 빼기. 이제는 2명한테 나눠주는 경우. 그럼 2명을 골라야 되니까 A, B, C 중에 2명 3C에다가 2개를
두 명한테 나눠주는 경우는 2, 1, 0 세 가지. 2, 1, 0 세 가지. A 아니면 B 두 가지. 에다가 빼기 얘가 몰빵하거나 얘가 몰빵하거나 두 가지. 이렇게 빼면 이거 뺀 게 여기서 요거 뺀 게 전체 나눠주는 경우가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할게. 우리는 수식에 꽂히면 안 돼. 수식에 꽂히면 안 된다고. 지금 우리가 익혀야 되는 건 뭐야? 표적지 뭐라고? ABC가 나눠받을 때 못 받은 학생이 있는 경우는 전체에서 못 받은 학생이 있는 경우를 뺄 거다. 그럼 못 받은 학생이 있는 경우는 한 명이 몰빵하는 경우, 두 명만 받는 경우. 이거 두 명만이잖아. 두 명만이니까 두 명한테 나눠주는 경우에서 한 명이 몰빵하는 경우를 또 빼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약간 도돌이표 같은 거잖아. 한 명만 받는 경우를 계속해서 빼주는. 그래서 잘 기억해줘. 정말 정말 중요한 문제고, 그냥 내가 진짜 위험한 발언 하나만 할게. 내가 장담할 수 있어. 우리 학원에 있는 학교 중에 절반은 이거 나온다. 절반은 나와. 안 나올 수가 없는 문제야. 왜냐면 이걸 안 쓰는 문제를 만들기가 힘들어서 그래. 그래서 꼭 잘 기억해주고, 중요한 문제니까 쉬었다 합시다.